예, CBS 박정희와 판승부 2부분을 열었습니다. 오는 7일 목요일이죠. 대통령이 이제 최근 주요 현안에 대한 직접적인 대국민 담화 그리고 끝장 기자회견을 하겠다. 부지한 질문을 받는 기자회견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모셨습니다. 국민의힘의 오선 중진이시죠. 권영세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권영세 의원입니다. 예. 자, 일단 오는 7일 목요일인데 오전 10시에 이제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겠다. 전격적으로 결정이 됐는데 의원님은 언제 하셨습니까? 뭐 저도 그 즈음에? 그 즈음에 뭐 알았습니다. 예. 뭐 제가 뭐 미리 소위 뭐 빨대라 그러죠. 그렇게 따로 있질 않고 예. 저도 속보 보고 알았습니다. 속보 보고 하셨어요. 예. 근데 언론에 나온 대로 추경호 원내대표가 직접 대통령에게 면담을 하면서 제안했던 거 맞습니까? 예, 그렇다고 얘기 들었는데 아마 그것도 이게 11월 10일인가가 10일이죠. 그렇습니다. 10일이 그러니까 임기 중반. 이 반환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그 무렵에 아마 어떤 그 기자회견이라든지 어떤 조치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 특히 이번에 이제 시정연설도 맞아요. 직접 못 하시게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은 좀 땡겨서 하자 이런 생각으로 어저께 아마 추경호 원내대표가 우연한 기회에 대통령하고 그 대통령 참모들하고 같이 그 대통령을 뵐 기회가 있었던 모양인데 그 자리에서 논의하다가 그렇게 좀 땡기는 걸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뭐 발표는 또 그게 올해 결정이 이미 났으면은 그게 뭐 이리 새고 저리 새서 이게 어느 한 언론에만 나고 이런 거가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마 늦게라도 바로 다 이렇게 그 일괄적으로 알린 것 같습니다. 뭐 어떤 면에서는 잘 됐고 어떤 면에서는 조금 야 이게 여러 가지로 준비가 되겠다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뭐 예. 전반적으로 올인올 뭐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걱정하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걱정이세요? 글쎄 뭐 이제 여러 가지 쇄신 조치와 관련해서 예. 예를 들어서 만약에서 인적 쇄신 부분, 인사 부분이 들어가게 된다면은 그거는 그 지금 예를 들어서 한 며칠 사이에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세세한 얘기가 담겨지지 못하고 뭐 추상적 만약에 그게 들어가게 된다 하더라도 추상적인 정도 수준에서밖에 못 들어가지 않겠나. 예. 그리고 또 그거는 또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또 구체적인 인사 조치가 따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예. 그게 텀이 좀 길어질 수가 있지 않겠나 하는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 그게 포함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포함될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인적 쇄신에 있어서 그 폭과 규모가 예.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이 부분 너무 또 빨리 발표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이게 그런 부분 준비에 그러니까 대한 예를 들어서 준비가 아직 안 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죠? 예. 사실 그리고 이제 이 형식을 두고 이제 무제한 질의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기자가 질문을 잘 지내셨습니까 하면 잘 지냅니다. 끝이 아니라 예. 그래서 뭐 하고 지내십니까? 뭐 이게 운동을 무슨 운동을 하십니까? 후속 질문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요거는 저 처음 시도된 느낌인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보통은 뭐 이 기자들도 몇 명을 정하고 한 언론사가 한 질문을 하고 다음 언론사 넘어가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질문한다면은 바로 지나가는데 거기에 예. 대한 대답에 대해서 이거 재질문, 재신문이 후속 질문. 예. 그러니까 뭐 보통 토론 때는 재신문 그러는데 그러니까 재질문이 가능하다는 거지요. 예. 그리고 이 자리를 통해서 의원님께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좀 국민들에게 의혹이나 혹은 좀 시원하게 설명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지. 글쎄요, 뭐 대통령께서 그 지금 이제 이런 자리를 가지게 될 경우에 어떤 말씀을 하셔야 되고 뭐 그걸 다 떠나가지고 지금 당장 뭐 우리 당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거는 틀림없이 맞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더군다나 임기 이 반환점을 맞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듣고 읽고 보고 그러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중에서 예. 그 뭐 일반적으로 뭐 시정연설에 이미 어느 정도 나온 그런 그 임기 절반을 마친 소회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거 플러스 알파 현재 전국에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이라든지 쇄신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아마 대통령 참모들이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계실 거고 예. 대통령도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은 뭐 완전히 픽스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어떤 부분이 더 들어갈지 이런 부분도 아마 하루 이틀밖에 시간이 안 남았습니다만은 모레입니다. 예, 내일 모레.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가운데 이제 한동훈 대표가 바로 입장을 냈는데 반드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담화, 반드시 그래야 한다 이런 표현을 예. 했더군요. 예, 뭐 대통령실에서도 예. 담화를 하면서 국민들의 어떤 그 생각과 이 동떨어진 말씀을 하는 거를 음. 굳이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내용으로 이제 음. 구성을 하겠다라는 부분은 아마 대통령실에서도 한동훈 대표 말이 아니라도 이미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지금 대통령한테 압박하듯이 뭐 이런 건 해야 되고 이런 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뭐 예.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 쇄신 조치가 예. 그 조치의 100%그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예. 대통령이나 용산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그 조치를 발표하고 실행하고 이러는 게 중요하지 예. 등 떠밀려서 하는 개혁이 그 사실은 개혁이라고 보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대표를 비롯해서 우리 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인식을 하고 네. 또 행동도 하고 그래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그 등 떠밀리듯이 요 부분인데요. 사실은 이제 한동훈 대표도 계속 변화를 요구하기도 했고 대통령과의 차담 만남에서도 뭐 할 말은 다 하고 왔다. 뭐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긴 했었습니다만 이제 어제 결정도 한동훈 대표 패싱이 아니냐.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가 바로 그냥 대통령에게 직접 가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예. 이게 어떤 당대표 상의를 했냐 했더니 한동훈 대표는 본인 없었다. 몰랐다. 예, 이렇게 예. 말씀을 해서 아 이거 당대표 원내대표가 소통 잘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예, 그거는 저는 뭐 요즘 패싱이란 말이 여기저기서 많이 쓰이는데 예. 그게 뭐 한동훈 대표 말을 안 듣고 예. 추경호 그 이 대표가 원내대표. 들어가니까 예. 원내대표가 들어가니까 뭐 거기에 그 말을 듣고 결정했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 그 추경호 대표하고 뭐 다른 참모들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결정이 된 거지. 예, 예. 이게 뭐 추경호 원내대표의 그 이 좀 기회를 일찍 가지면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모양입니다. 예, 예. 이게 하나의 트리거지 아하.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이 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누가 말했냐 메신저는 중요한 건 아니었다. 그게 아니다 이거지요. 예. 이제 지난번 이제 명품백 수수 때 이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KBS 기자회견을 통해서 말씀했던 거는 박절하지 못해서 이 예, 표현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예. 국민들의 평가도 있었던 건 예, 사실이기 예. 때문에 예. 여사 문제와 관련해서 보다 진전된 표현 혹은 입장이 나올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뭐 대통령께서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하고 계시고 예. 또 그 이제 그때 인식하시는 거하고 또 지금 인식하신 거하고 좀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저런 점을 고려해서 뭐 대통령 성격이 좀 화끈한 편 아니겠습니까? 화끈하시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쪽이 됐든 저쪽이 됐든 예. 좀 이거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 그 무렵에는 그게 이제 이 받은 것 자체는 잘못됐지만 네네네. 그게 무슨 뭐 계속 가지려고 받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거절하지 못한 박절하지 못한 것, 예, 그 거절하지 부분. 못한 것 이런 정도로 지적을 했는데 예. 의외로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은 정도로 이게 조금 여론이 나빠지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뭐 대통령도 다 뭐 참모들로부터 혹은 직접 뭐 보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 그런 부분을 고려해 가지고 아하. 설명할 부분 설명하고 예. 또 인정할 부분 인정하지 않으시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무엇보다 또 이제 이번에 국민들이 또 궁금해하실 포인트가 지금 이제 대통령과 전화 통화 내용 목소리가 공개됐잖아요. 명태균 씨 논란. 예. 왜냐면 그 들어보셨죠? 예. 언론에. 저도 봤는데 예. 그 분은 조금 이상한 분인 것 같아요. 명태균 씨가 이상한. 그래서 제가 다른 예. 자리에서 예. 그 양반은 천지창조도 자기가 했다고 그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저하고 연관된 부분들 그러니까 2022년 대선과 같이 예. 치러진 그 보궐선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그렇죠. 공천도 자기가 다 했다고 그러는데 뭐 하나는 경선으로 이루어지고 하나는 또 그 제가 그 과정을 완벽하게 통제하면서 이루어졌던 건데 예. 저는 명이라는 사람을 그때 요번에 이름 처음 알았거든요. 전혀 모르는 분이었군요. 예. 근데 그걸 뭐 예. 자기가 다 했다라는 거가 있을 수 없는 얘기지요. 그래서 음흠. 그런 부분에서 예. 그 대통령에게 무슨 뭐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부탁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예. 우리가 좀 걸러들어야 될 게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예. 당시에 그 이준석 의원이 대표로 있을 때 아니겠습니까? 예. 물론 이준석 의원이 명태균 그 사람이랑 뭐 가까운 것 같은데 예. 그래서 무슨 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줬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 그 이준석 대표가 있는 상황에서 그게 그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여사라든지 대통령의 그 얘기에 의해서 이게 공천이 좌지우지됐다면은 이준석이 그 아무리 뭐 가깝고 뭘 떠나서라도 그걸 가만히 있지를 안 하겠다. 않았겠죠. 아하. 그렇군요. 예. 당시 당대표였던 예. 이준석 대표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겠죠. 예. 그렇게 아무리 생각- 뭐 명이랑 가깝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 문제 제기를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강혜경 씨가 국정감사에서 나와서 했던 얘기는 81회 여론조사가 있었다. 예, 그 비용을 이제 받으러 서울 올라갔다가 돈을 안 받고 나중에 공천권을 가져왔더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실제로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명이라든지 예. 그 말을 듣고 옮기고 있는 강혜경 씨라든지 이런 진술들은 예. 그 액면 그 자체로 믿을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대통령께서 그래도 이제 그 부분 여론조사 실제로 이루어진 부분이기도 하고 본인도 뭐 보고를 했던 부분도 있다. 그리고 또 캠프에서 어떤 분은 그 보고서 갖고 회의도 했었다라고 예. 말하신 분도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 신모 씨라는 분이 예. 우리 당에 있다가 뭐가 불만이 신용환 전 뭐 교수. 신요한 그 친구가 이게 우리 당에 있다가 불만이 있어서 민주당으로 탈당해서 넘어간 친구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음흠. 물론 그 뭐 피해 날인가요? 그 여론조사가 언론에 난 부분 같은 경우는 모든 언론에 난 여론조사들을 다 저기 스크랩하니까 예. 보긴 볼 텐데 예. 우리가 그 이 분석하고 이러는 거는 이미 ARS는 여의도 연구소에서 훨씬 많은 샘플로 우리가 객관적으로 하는 게 있고 예. 그다음에 그 ARS 자체가 추세만 보는 거지. 그러니까 심층 분석해서 거기서 의미 있는 내용 하나하나 끌어내는 거는 전화 면접 조사, 여론조사랍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아하. 그 좀 빅5에 해당되는 여론조사 기관한테 맡겨서 그거를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뭐 피해날 여론조사를 우리가 테이블에 올려가지고 그걸로 분석하는데 참고를 했다. 그건 뭐 얘기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회의는 전화 면접 조사 결과를 주고 주로 보셨다. 그렇죠. ARS보다는. 그리고 그렇군요. 그 신용환 전 교수는 왜 이런 말씀을 그래서 하시는 아까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당을 좀 불만. 그렇군요. 뭐 또 하나가 저기 최재형 의원 예. 공천하는데도 뭐 저기 여사 입김이 작용했다 그러는데 제가 공천심사위원장이었는데 예. 그 당시 여사하고 저하고는 뭐 전화 한 번 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그랬던 사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든 주장은 허구적인 주장의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대통령도 그럼 그런 차원의 취지의 말씀을 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 이제 신용한 그 친구가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되겠고 예. 김영선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뭐 직간접적으로 얘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 예. 그 깊이 무슨 뭐 그 저 명태균과 교유했던 그런 거는 아니고 예. 우리 당내에서 일부 의원들이 명태균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를 해서 조금 끊었던 예. 그 바로 이제 끊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다음에 아까도 뭐 계속해서 얘기 나왔지만 이 공천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가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다 있는 상황에서 뭐 이거 대통령이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는 아마 가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예. 사실은 이제 그렇게 이제 예측하시는 분도 많으신데 또 한편에 걱정하시는 분들은 이제 당 내에서도 이제 뭐랄까요 어떤 녹취가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민주당이 또 되게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 아직 다 듣지 못한 것도 있다. 풀지도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뭐 사실은 전화가 좀 굉장히 사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죠. 뭐 편하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제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독일법 같은 경우는 그런 거를 그 당사자 상대방 동의 없이 이 공개를 한 경우 녹음해서 공개한 경우 처벌까지 하거든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이 불편한 얘기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명과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그렇게 깊은 관계가 뭐 바로 아닌 거로 됐기 때문에
뭐 특별한 거가 나올 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뭐 이준석 대표다, 그다음에 김종인 위원장이 위원장이다 이런 밀려나고 분들이랑 같이 오니까 예. 당시만 해도 정치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입장 당시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예. 그래서 이게 좀 꽤 그리고 뭐 음. 말은 그럴듯하게 하니까 음. 꽤 저기 이 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을 텐데 네네. 바로 이제 다른 의원들이 아. 그 실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예. 좀 끊었기 때문에 그 아. 뒤에 의례적으로 음. 답하는 거 정도 외에는 그전에 뭐 조금 그 교류가 있었으니까 음. 그 뭐 이 취임식에도 초대도 하고 그랬겠지요. 그렇지만 그 이미 어느 정도 신뢰를 끊어진 놔뒀기 상태였기 때문에 때문에 예. 아마 깊은 얘기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하. 요즘 그 민주당에서 이렇게 공개하는 것도 보면은 예. 전부 다 이게 소위 전문 증거, 아하. 전문들이죠. 누가 음. 뭐 명의 그냥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면 큰 우려는 없으신 것 같다. 예. 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사 중이니까요. 예. 그 수사에 따라서 그 명명백백하게 음흠. 실체들이 밝혀질 겁니다. 예. 오는 8일 이제 대통령 예. 기자회견 그 다음 날 이제 검찰 소환된다고 하니까 예, 명태균 씨가. 예. 자, 민주당 얘기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지난주에 녹취록 공개한 이후에 장외 집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라는 장외 집회를 또 예고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탄핵 퇴진과는 별개로 심판 연대적 성격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 민주당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뭐 탄핵과 별개로 심판 연대는 그게 뭐 무슨 심판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190석이 넘는 야당 이 범야권. 예. 거야가 지금 정기국회에서 곧 이제 국정감사는 끝났고 이 예산안 그 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데 바깥으로 나간다라는 게 보기 좋지 않고 예. 또 이해도 잘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집회가 결국은 이 사법부에 대한 압력으로 이 작용시켜서 그 이재명 방탄을 위한 거 아니냐,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거 아니냐 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 뭐 옳지 못한 태도라고 생각을 하고 음. 그래서 대통령께서 지난 시정연설에서 가셨으면 뭐 더 좋았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할 때 예. 그런 식의 집회하면서 뭐 하야하라는 얘기 뭐 스스럼없이 나오고 예. 당직자들 입에서 그다음에 그 국정감사 때는 뭐 밑도 끝도 없이 이 여사에 대해서 동행 명령을 요구하고 이런 정당이 이런 국회 행태를 보고 예. 조금 나아기가 저했을 거라는 것도 음흠.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은 이해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사실 이제 어제 이제 박주민 의원과 인터뷰를 했는데 지금 방탄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 네. 장외 집회가. 네. 그랬더니 박주민 의원은 장외 집회한다고 판사가 판결을 늦추나요? 라면서 이제 근데 그 지금 뭐 예. 그 본인이 그 머릿속으로는 아마 다른 생각을 할 겁니다. 이 법원이 다른 생각합니까? 이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거가 예. 옛날에는 권력으로부터 독립이 중요했는데 예. 지금은 여론으로부터의 독립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식의 장애 집회가 굉장히 거창하게 열릴 때 이 법관들도 그 두려움을 느끼고 이 압박감을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렇군요.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당에서 지금 이제 그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 대해서 공개를 언론에 공개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예. 물론 그 지난 정부 때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재판에 대해서 규정까지 바꿔가면서 예. 공개를 해서 공개적으로 망신 주고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나쁜 이미지를 덮어 씌우는 부분을 생각을 하면은 우리 당에서 충분히 그 똑같이 그렇게 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 아까 얘기했듯이 말씀드렸듯이 이 사법부가 여론으로부터 독립될 수 있도록 이 차단을 해주는 것도 이게 어떤 면에서는 그 국민의 알 권리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뭐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그렇게 그 재판 공개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한 3분 남았는데요. 이 통일부 장관을 또 역임을 하셨고 이 북한 문제 그리고 뭐 중국 문제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이 질문을 한번 드리고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제 북한이 지금 이제 러시아로 파병을 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후폭풍 굉장히 여러 가지로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현 상황?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우리 사회에서 그 부분이 조금 묻히는 것 같아서 걱정이고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북한의
어떤 그 이제 북한군들의 행태라든지 이런 걸 보기 위해서 그 참관단을 보내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정치적으로 보고 그게 무슨 파병이니까 뭐 한 명도 보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그 어떤 면에서는 참 그 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음. 그런 기회에 북한이 어떤 식으로 군이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음. 반드시 좀 봐야 보고 그 친구들이 돌아가 가지고 결국은 북한의 어떤 좀 더 이렇게 이 강화된 전력으로 활용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생존해서 돌아가게 예. 된다면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북한을 대비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참관단을 통해서 가보고 음. 그다음에 포로가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신문하는 데도 우크라이나의 협조를 얻어서 같이 신문하는 데도 참여하고 예. 필요하다면은 의사가 한국으로 올 수가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한국으로 데려오는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런 문제들이 다 정파적인 그 이 싸움 비슷하게 흘러가는 거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음. 지금 이 굉장히 불안정한 국제 정세를 생각을 할 때 음. 굉장히 우리가 그 걱정을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음. 생각합니다. 예. 사실은 지금 북한의 파병으로 끝나면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젤렌스키가 구체적으로 포전력 방공 시스템을 언급하고 있고 또 방안을 해서 이제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이 또 온다고 막 이런 예, 얘기하고 예.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 정부의 참여가 좀 더 적극적인 수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또 남북 간으로 갈등으로 더 군사적 갈등으로 비화할 수 있는 우려도 있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예, 예. 그 군사적 갈등까지는 그러니까 이 직접적으로 우리가 북한하고 혹은 러시아하고 이 군사적인 갈등까지 가서는 절대 안 되지요. 예. 그러나 러시아가 지금 그 이 뭐 북한 군인들이 그냥 갔겠습니까? 그 그렇죠. 대가가 뭐 당장 월급 비슷한 돈 외에도 여러 가지 기술 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핵이라든지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러시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고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유크레인을 돕는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레벨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접 전쟁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는 그런 그 이 수단 그런 단계까지 가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좀 이건 뭐 조금 한참을 더 얘기해야 될 부분 이슈인데 예. 예를 들어서 살상 무기를 직접 지원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단호하게. 저는 적절하지 지금 상황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양한 또 셈법이 필요한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고맙습니다.